걸레다는 버섯을 따러 왔습니다. 여관 주인이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2개 넘어가면 사냥구역이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들어갈 것 같네요. 곰이 나온다고 합니다. 곰 나오는 곳에서 버섯 따기라니 목부터 따일 것 같네요. 송이버섯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버섯이 잘 안 보이자 아름이는 차라리 사과 따러 가지 하면서 갑자기 사과 대 버섯으로 100분 토론을 합니다. 근데 장미가 18살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뇌가 한없이 조그마한 친구를 압살합니다. 그런 섹시한 모습을 보고 방년 8세의 세모는 사랑이란 감정을 느낍니다. 눈치 깐 코나는 저 친구는 살인 전문 집단에서 독약을 만드는 암살자로 저 친구가 만든 약 한 방이면 넌 태초의 모습인 세포로 돌아갈 거다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참고 안 어울린다는 말로 말려줍니다. 애들이 하도 송이버섯을 못 찾으니 코난이 힌트를 주면서 찾아줍니다. 여길 봐. 이렇게 범인이 나오잖아. 버섯을 범인이라고 지칭하는 코난, 탐정 만화인 걸 까먹지 않게 하려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대충 노하우를 알았으니 알아서 찾으려고 합니다. 뭉치는 철조망 너머에 버섯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설마 가지 말라고 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가게에서 좋다고 넘어갔습니다. 기억력 따윈 없는 아메바 같은 친구입니다. 추적할 수 있는 뭉치의 탐정단 배지가 수리 중이라 별 수 없이 세모와 장미, 코난과 아름이 이렇게 두 조로 나뉘어서 찾고 혹시나 뭉치가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박사님은 남기로 합니다. 세모는 장미랑 같이 가게 되어서 겁나 좋아합니다. 코난은 철조망을 2개 넘으면 사냥구역이니 위험하다고 하나만 넘으라고 합니다. 코난이 이 말을 해버려서 누구든 철조망을 2개 넘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팀은 흩어져서 찾기 시작합니다. 장미 일행은 사냥구역 쪽으로 가는 길에 철조망에 찢겨진 부분을 찾습니다. 뭉치의 뇌 상태라면 음식에 눈이 멀어 사냥지역으로 갔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봅니다. 넘어가보니 풀숲에서 새끼곰이 나옵니다. 너무 귀엽네요. 그때 근처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총소리가 난 곳을 보니 사냥꾼이 있네요. 세모가 쏘지 말라고 하며 다가가는데 바로 옆에 총 맞은 시체가 있습니다. 장미가 저 사냥꾼은 우리가 살해 현장을 발견했으니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망갑니다. 한편 코난 일행은 생각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친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장미 일행이 돌아오지 않아서 세모의 탐정단 배지를 추적해보는데 사냥구역에 있다는 걸 압니다. 찾기 위해 모두 사냥구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세모의 배지와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사냥꾼 3명을 만나네요. 눈썹을 수염에다가 심은 듯한 사냥꾼이 이 산에는 무사라는 곰이 있다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 실종된 아이들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사냥꾼 3명과 동행하게 됩니다. 장미 일행은 박사님 일행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아까 총을 쏘던 사냥꾼도 같이 있는 걸 알고 지금 나가면 짐승으로 착각한 척하며 쏠 수도 있으니 섣불리 나가지는 못합니다. 뭉치는 장미의 배지를 추적하면 안 되냐고 웬일로 사람의 지식 수준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 집에 놔두고 왔다고 하네요. 코난은 뭔가 이상해서 박사님을 불러 여관 주인에게 경찰과 같이 세모의 배지가 떨어져 있던 곳을 조사해달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세모는 코난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다가가면 총을 못 쏠 거라고 의견을 냅니다. 저쪽엔 아름이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해. 그 애를 인질로 잡고 우릴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아름이는 가만히 있으면 방해만 된다는 걸 돌려서 말해줍니다. 장미는 코난에게 단서를 남겨주며 박사님과 합류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합니다. 코난이라면 반드시 알아낼 거라고 하네요. 질투심 폭발하는 세모. 아까 봤던 새끼곰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코난 일행으로 돌아와서 사냥꾼 중에 한 명이 친구랑 같이 왔다고 합니다. 왜 친구와 같이 사냥 안 해라는 말에 친구와는 같이 사냥 안 하고 보통 떨어져서 사냥한다고 대답합니다. 다시 장미 일행입니다. 장미는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너무 아파하네요.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걸레단 중 가장 쓸모있는 세모는 장미에게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이거 코난이 가르쳐줬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현타 와서 코난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라고 하고 기가 죽습니다. 장미는 그런 세모가 안타까웠는지 이런 응급조치 해준 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인생의 진리라고 얘기해줍니다. 결혼합시다! 다시 걸어가며 코난에게 상황을 알릴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한편 박사님은 연락했던 여관 주인에게서 시체를 발견한 것과 그 옆에 새끼곰이 죽어있고 비석도 놓여져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코난은 저 3명의 사냥꾼 중에 살인범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세모와 장미가 우리만 아는 암호를 써서 범인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던 중 아름이는 요상하게 놓여진 버섯을 발견합니다. 나뭇가지에 끼워져 있는 건 송이버섯, 독버섯, 존재가 없는 버섯입니다. 버섯을 저렇게 한 건 장미였습니다. 코난이 저 암호를 풀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난은 수수께끼를 다 풀고 사냥꾼들을 안심시킨 다음 바로 뒷목에 마취침을 갈길 준비를 합니다. 조준하고 있는데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코난은 뒤지기 싫으면 꺼지라고 한 다음 이 멍청한 친구들을 위해 자신이 하려는 행동을 설명해줍니다. 그러던 중 뭔가를 깨달았는지 생각하다가 마취총을 덮습니다. 장미는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코난은 사냥꾼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버섯의 암호를 풀어줍니다. 버섯은 총 7개였습니다. 나뭇가지에 안 꽂혀있던 거는 박사님과 아이들을, 그리고 나뭇가지에 꽂혀있던 것은 총을 맨 사냥꾼들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에게 송이버섯 찾는 법을 가르쳐줄 때 송이버섯을 범인으로 칭했죠. 그러므로 범인은 송이버섯과 같은 위치로 총을 맨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죽인 사람은 저 실론 사냥꾼이랑 같이 온 친구입니다. 코난이 할아버지에게 장미 일행이 그간 겪었던 일을 말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총을 꺼냅니다. 코난은 세포를 죽이는 약도 먹어봤기 때문에 그따위 총에 쫄지 않습니다. 그때 뒤에서 겁나 큰 곰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무사라는 곰이네요. 모자 쓴 남자는 총을 겨눠보지만 곰이 바로 총을 박살내버립니다. 그걸 보고 뭉치는 겁을 먹습니다. 처음으로 음식 말고 다른 걸 먹네요. 할아버지는 총을 쏴서 곰의 시선을 끌고 곰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자 코난이 장미에게 빨리 새끼곰을 놔주라고 외칩니다. 새끼곰이 오고 무사는 진정합니다. 할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건 그 사냥꾼이 무사를 쏘려고 해서 죽인 거였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총을 쏜 건
무사가 아이들에게 가지 못하게 위협하려고 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사를 아끼는 이유는 무사가 자기 목숨을 구해줘서라고 합니다. 20년 전 겨울 곰사냥을 위해 이 산에 왔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양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워있었는데 무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뒤졌다 생각하고 눈을 감았는데 무사가 상처를 핥아줬다고 하네요. 먹기 전에 맛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고 하네요. 해동시켜서 먹기 위해 데우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동하던 중 다른 사냥꾼이 쏜 총에 눈을 맞고 갔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곰이 자신을 구해준 거라 착각하고 매번 산에 와서 무사를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산 구석으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사냥꾼을 죽인 이유는 새끼곰을 죽여 나무에 매달아 놓고 무사가 와서 새끼곰을 내리려고 할 때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3기 에피소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극장판을 하면 되는데 지금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구독자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기말의 마술사입니다.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가미는 외롭다 진짜였습니다.